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떠들고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혼돈하는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도 또 있고, 그래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정말 별의별 질문을 다 주시는데, 이것들을 제가 그 질문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생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당대 유명한 명의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고, 음식을 관찰하고 음식을 돌이켜보고 음식 혁명을 해야 된다, 음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임상에서 보면은 특히 우리 현대인들이 이 음식에 문제가 많아요. 우선 먹거리가 다 오염된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이 품질이, 재질이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런 먹거리들을 먹고 있는데 또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이 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그런 먹거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병, 난치병, 불치병 하는 그런 질환들이 거의 음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음식을 바꿨을 때 거의 대부분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음식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음식,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자연치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또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많이 이제 느끼고 경험하신 분들도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목적, 이것이 뭐냐면 자연식입니다. 자연식. 제가 자꾸 자연식물식을 떠드는데, 자연식물식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자연식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식, 우선은 자연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식,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식물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자연스러운 것을 먹자 이거예요. 우리의 취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이 자연에서부터 왔고, 또 자연 속에서 살며 또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온 먹거리를 자연스러운 그 상태 그대로를 통째로 먹자. 이것이 자연식의 정신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자연식은 동물식도 있고 식물식도 있죠. 채식도 있고 육식도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식물식이라고 하지만 이 앞에 자연식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이 안에 자연식은 여기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여기 이제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이 무조건 나쁜 거야, 육식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원초적으로 육식은 나쁜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혼동하시거나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물이 무조건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저는 동물식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순수 채식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채식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채식만 하고 있지만 저는 채식만 주장하고 동물은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이 동물식, 식물식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 식물 다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이 만든 거예요. 동물도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괜찮습니다. 저 몽골이나 뉴질랜드나 또는 영토가 넓은 나라들, 캐나다나 미국 이런데 영토가 넓은 나라들은 양이나 염소나 또 소나 돼지도 마찬가지고 방목을 해서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풀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풀을 뜯어먹고 자연에서 뛰놀고 흙을 밟고 햇볕을 쬐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큰 그런 동물들은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고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이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초지가 없습니다. 동물을 방목해서
이 육식을 만들 만한, 우리 먹거리를 만들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예, 농사질 농토 자체가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이나 인도가 세계 인구 대국이잖아요. 1, 2위가 중국, 인도. 그런데 그 중국, 인도보다도 우리가 몇 배가 높은 거 있습니다. 인구 밀도예요. 인구 밀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 사람들이 중국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인도가 많은데, 또 뭐 어디 인도네시아가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구 밀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지역이나 국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압도적으로 1, 2위에 들어갑니다. 국가로 보면 거의 아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면적,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많은 인구의 수요가, 음식물,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니 이 동물을 방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육식이. 그래서 일단 육식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육식, 동물식,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이런 것들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둬놓고 사육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는 자연식물식이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이상이라고 하죠. 우리 이상은 자연식물식인데, 그럼 동물을 먹으면 안 되냐? 먹어도 된다는 거죠. 먹어도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 육식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육식을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 본인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분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인데, 더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7, 80%가 고기, 계란, 우유, 생선, 햄, 베이컨, 소시지, 이 가공식품, 육가공식품, 동물식인데 그 동물식을 또 가공한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이건 최악의 식단입니다. 그런 음식을 수십 년 동안 먹어왔고 지금 현재도 먹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인병, 생활습관병, 현대병들이 생겨나고 그 현대병은 거의 난치불치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런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식습관이 우리의 몸을 다 바꿔놨다는 거죠. 산성체질로 바꾸었고 면역력이 저하된 아주 병적인 체질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몸속에 독소 노폐물이 많이 쌓인 상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동물식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이 고기가 품질이 안 좋다는 거죠. 자, 왜 동물식이 나쁜지, 육식이 나쁜지를 이 뒤에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큰 틀에서 개념만 우선 정리할게요. 우리의 목표는 자연식물식인데 자연식과 식물식 둘의 조합이다. 이 자연식에는 동물식도 있고 식물식도 있다. 근데 이 동물식이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식물이 남아요. 식물이 남으니까 자연식물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자연식물. 자연스러운 걸 먹되 그 자연스러운 것 속에서 동물은 배제하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체질이 지금 지방이 너무 많은 비만 체질이 됐고 병적 체질이 됐기 때문에 이 동물성 식품은 산성식품이거든요. 산성식품은 우리 피를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에 간 우리 체액을 산성화시킵니다. 산성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산성화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T세포나 NK세포나 이런 면역체계가 작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허약하니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걸리고 또는 염증이나 암에 취약하고 각종 질병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성식품을 좀 배제하자. 그래서 동물식은 여기서 우리에게는 안 맞다. 만일에 이런 거 있습니다. 만일에 뭐 제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저 북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북한 사람들이나 또 저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하루 세 끼 음식 밥이 없어서 못 먹고 못 사는 배고픈 분들 그리고 영양이 실조된 그런 사람들 그런 지역이나 그런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직 현대 문명에 아직 진입을 못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국가나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동물식 고기 계란 많이 드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분들의 그 환경에서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환경이 지금 변해 있다는 거죠. 그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맞는 거지 고기가 무조건 나쁘다? 처음부터 나쁜 거였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혼돈하지 마시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식물식을 하고 있는데 동물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만일에 뭐 한 단식을 한 뭐 2주, 3주 단식을 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빠지고 기력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뭐 계란도 좀 먹어도 되고 고기도 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고기나 계란, 이 우유 이런 것들이, 유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물식이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동물을 배제해야 되는 원인 첫 번째 이 지금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품질의 문제입니다. 고기의 육식의 품질. 이 과연 고기가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될 안전한 그런 먹거리가 맞느냐를 우리가 따져보셔야 돼요. 이 육식, 이거는 이제 거의 사육이죠. 거의 사육. 자연스럽게 자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기는 특히 자연스럽게 키운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산과 들에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엄마의 젖을 빨아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풀을 뜯어먹고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풀들 다양하게 자연에 있는 그런 자연 초목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둬놓고 어릴 때부터 다 커서 성체가 돼가지고 도축을 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거의 가둬놓고 키우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가둬놓고 있다고 보세요. 감옥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감옥이 가둬놓지 않습니까?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게 자유가 없는 속에서 살면 우리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잔뜩 받은 사육된 고기를 먹고 있고 우선 가둬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사료입니다. 사료. 환경의 문제, 먹이의 문제인데 환경은 가둬놓은 환경이죠. 철근 콘크리트에 가둬놓고 햇볕을 못 보고 그런 흙을 못 밟고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비자연스러운 사육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사료입니다. 사료. 뭘 먹였느냐. 여러분 돼지, 소, 닭에게 뭘 먹이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근데 아시는 분이 얼마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고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디서 살짝 들었다 하더라도 거의 간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기가 일쑤인데 이걸 제가 좀 깨우쳐 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너무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료의 그 재질이 뭐냐면 곡물이죠, 주로는. 곡물인데 소가 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양, 염소도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사료를 먹여요. 곡물을 먹이는데 그 곡물이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이에요.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옥수수, 대두, 콩, 그 다음에 밀. 이거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조작의 GMO 곡물을 먹이지 않은 유기농 그 사료를 먹인 그런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여러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전국을 뒤져도 아무리 좋은 어디 한살림이나 초록마을이나 또 그거 있죠. 그 유기농 재료만 파는 그런 데 가도 이 육식은 동물성 고기, 계란은 거의 GMO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추적을 해 보니까 아주 깨끗한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에서 농사지은 그런 곡물을 먹였다더라. 그런 어떤 고기나 계란, 우유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연락을 좀 한번 주십시오.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에 구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저기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보면은 그 표기가 100% 유기농 재료만 먹여서 키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거기는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자연 방목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영토가 많고 인구가 적고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 데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런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안전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MO가 왜 중요하냐, 왜 문제가 되느냐, 유전자가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조작된 옥수수, 밀, 그 다음에 콩, 이런 사료들을 먹인단 말이죠. 이걸로 사료를 만들어서 가둬놓고 먹였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조작된 이런 곡물로 사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뭐 들어가는 항생제, 성장 호르몬, 각종 뭐 살균제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 원천적인 재료가 GMO예요. GMO 유전자 조작, 유전 변이가 된 사료를 먹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동물을 먹여가지고 그 동물의 고기를 우리가 또 먹는 거죠.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조작된 게 식물이거든요. 얘네들은 식물이에요. 이 식물 재료를 동물에 먹여가지고 동물이 그걸 평생을 먹었습니다. 그거를 먹어서 성체가 돼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데 여기서 동물의 몸속에, 동물의 장 속에서 2차 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미 유전 변이가 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고 있고 우유와 계란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은 이걸 직접 우리가 다 근데 이걸 먹고 있습니다. 콩기름, 우리 식용유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식용유, 우리가 제일 우리 마트에서 많이 판매되는 식용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 자, 그런데 이런 걸 직접 먹는다 해도 이 식물을 먹었을 때보다 동물을 먹었을 때 폐해가 더 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동물의 몸과 우리 사람의 몸이 유전자 공유를 하거든요. 우리 가축하고 예를 들어 소, 돼지와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90% 이상이 동일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지녔을 때는 서로 작용을 잘 하거든요. 서로 친화적이기 때문에 얘가 변하면 변질되면 얘도 같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근거들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들이 있고. 자, 그래서 동물식이 나쁜 이유 첫 번째가 이 사육 환경이나 사료의 문제에서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 동물식